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분 아래 휘둘렀던 무역 확장법 232조와 그 치졸한 관세 장벽이 대한민국 반도체와 전력기기 산업의 압도적 기술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현대 국제 정치 경제학의 가장 거대한 역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거 워싱턴의 결정 하나에 국가 경제 전체가 술렁이던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으며 이제는 백악관과 펜타곤의 전략가들이 대한민국의 창원과 부산 그리고 평택의 공정 라임에서 흘러나오는 부품 하나 변압기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이 작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우위를 점했다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신경망과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공급망의 주도권이 미국과 일본의 손을 떠나 완벽하게 한국의 통제권 아래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예고한 2026년에 저금한 전력 수요 폭증 수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4조 2840억 킬로와트시라는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국방 시스템과 전 지구적 감시망을 가동하기 위한 혈액이 부족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AI 제국을 지탱할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제어 시스템을 제조할 수 있는 윙력은 서구권에서 이미 거세되었습니다. 그들이 탈산업화와 금융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숙련공, 양성을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한 땀 한 땀 제작할 수 있는 고도의 장인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최소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한국의 숙련공들이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정적인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적 독점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의 발주처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관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는 유례없는 제안을 던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30만 개의 MLCC 중단 하나라도 결함이 발생하거나 전력망의 핵심인 변압기가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수조 원대 자산이 투입된 국방 AI 시스템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과거 누렸던 독점적 지위는 삼성전기의 초정밀 나노 공정 습격 앞에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수백 겹의 세라믹 층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오차도 없이 쌓아 올리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의 기술 격차를 지워버렸고 이제는 시장 점유율마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며 일본의 공급망 주도권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핵심 부품을 일본에 구걸해야 했던 굴욕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적대적 경쟁자의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미국이 자국내 생산을 강요하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밀어붙여도 한국의 전력기기 3사와 삼성전기가 유지부동인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슈퍼의뢰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군사 인프라 기획자들이 한국산 부품을 선점하기 위해 입도선매 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철야 가동되며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수출 증대 효과를 넘어 한국이 전 세계 군사산업 복합체의 의사결정 구조 위에 군림하는 구조적 지배자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거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들 그 군사력을 작동시키는 미세 회로와 전력망의 통제권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 진정한 승자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적 우위와 소프트웨어적 통제력이 결합된 한국의 공급망 장악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향후 30년 이상 지속돼 대한민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느끼는 당혹감과 일본이 겪고 있는 쇠퇴의 공포는 한국의 성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인내의 결과물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정치적,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에게 전무후무한 강력한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패권국들이 한국산 신경망 위에서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이 기막힌 전도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에 불과하며 이 압도적 흐름은 곧이어
전 세계 국방 소재의 뿌리인 희귀 자원,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려 합니다.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 제작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단층으로 변모하며 글로벌 방산 및 IT 공급망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로 불리는 이 미세한 부품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무기체계의 혈액 조절 장치이자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첨단 미사일 제어 시스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과거 일본이 이 시장을 독점하며 마치 전 세계 전자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고 흔들던 시대는 한국의 나노 공정 기술이 극한의 임계점을 돌파하며 종언을 고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가는 부품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 한 대에는 무려 30만 개가 투입된다는 사실은 향후 펼쳐질 전장 환경이 하드웨어의 물리항전이 아닌 한국산 부품의 신뢰성과 집적도가 결정하는 기술 장악력의 싸움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기술적 자부심을 상징하던 무라타조차 이제는 삼성전기의 압도적인 양산 능력과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의 안정성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미사일 통합 제어 시스템이나 무인기 군집 비행 통제 서버는 일반 상용 제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영하 50도의 혹한부터 영상 1000도에 육박하는 엔진 주변의 고열 속에서도 전압의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는 한국산 MLCC의 성능은 이미 일본산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일본이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으로 인해 공정 정밀도에서 미세한 퇴보를 겪는 동안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나노 단위의 적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체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산 부품을 표준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적 종속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MLCC 시장이 2030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에게는 기회이지만 경쟁국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국방규격 부품 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 확대는 곧 서방 진영의 첨단 무기 체계가 한국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삼성전기가 비수기임에도 공정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풀가동을 준비한다는 보도는 단순한 실적, 호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중 갈등의 격화와 글로벌 군비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줄을 서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KB증권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권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수치를 내놓는 배경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발을 동동 구르며 국가적 위기를 느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이 한국산 MLCC 공급 없이는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그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MLCC라는 두 개의 심장을 모두 한국이 장악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을 영원한 이류 공급 국가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매뉴얼 사회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극한의 환경 테스트를 통과한 국방 규격, 기술을 민수용 하이엔드 시장에 역으로 이식하며 경쟁자들을 초토화하는 전략적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격차가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실력의 차이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지휘하는 미래 전쟁에서 무기 체계의 생존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보증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찍힌 MLCC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부품 공급 일정에 따라 자국의 국방 로드맵을 수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 패권의 설계자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믿음을 보여줍니다. 무기체계의 하드웨어적 외형보다 그 내부를 흐르는 전력과 신호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진정한 지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에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품의 지배력은 단순히 정보통신 기술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안보의 실핏줄이자 가장 취약한 급소인 전력망 인프라의 주도권 싸움으로 그 불길이 번지고 있으며 그곳에서도 한국의 거인들은 이미 전장 정밀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과거 우리가 서구권의 전력 설비에 의존하며 막대한 국부 유출을 감내해야 했던 시절,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를 앞세워 한국산 변압기에 15%의 상계 관세와 철강, 파생상품 관세라는 2중, 3중의 규제 장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국 기업의 몰락을 막고 한국 기업의 목을 조르겠다는 치졸하고 노골적인 견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계산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라는 거대한 해일에 비참하게 휩쓸려 나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국제에너지기구의 경고대로 2026년 미국의 전력 수요가 4조 2,840억 킬로와트시로 폭증하며 국가적 전력 대란이 현실화되자 어제의 규제사였던 미국은 이제 자신들이 세운 관세, 장벽을 스스로 허물며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를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현대전장에서 전력망은 단순히 산업의 동력을 넘어 사이버전과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거대한 방어막이자 신경망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형 도시 전체의 전력량을 집어삼키는 현재의 구조에서 전력을 손실 없이 전달하고 통제하는 초고압 변압기는 방위산업의 숨은 지배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전력기기 3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지닌 슈퍼울로 등극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국방인프라 설계자들이 미국 정부가 부과한 그 가혹한 관세를 자신들이 직접 대납하면서까지 한국산 변압기를 입도선매하고 있는 현상은 기술적 우위가 정치적 이념과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압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숙련된 장인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고압 변압기 제조 공정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765kV급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는 단순한 기계적 조립이 아니라 수만 장의 규소 강판을 한 장씩 정밀하게 쌓아 올리고 절연 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극한의 수작업,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숙련공 한 명을 양성하는 데만 최소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이 고도의 기술 생태계를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반면 과거의 경쟁자였던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현장에 맥이 끊겼고 미국과 유럽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며 스스로 기술적 거세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견디며 완벽한 품질과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며 일본의 주요 발주처들조차 한국의 생산 현장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물량 확보에 매달리는 굴욕적인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설비가 백도어 논란과 신뢰성 부족으로 미국 국방 및 핵심 전력망에서 원천 배제된 상황은 한국의 독주 체제에 더욱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가격은 불과 1년 만에 16.8%나 폭등하며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관세청 통계에서도 전력기기 수출액이 올해 10조 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이미 3년치 일감인 27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고객을 골라잡는 느긋한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의 상승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인 국방 인프라와 미래 AI 패권의 생사 여탈권을 대한민국의 창원과 부산 공장이 쥐고 흔들고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것도 군사 AI를 구동하는 것도 모두 한국산 신경망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세계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K방산의 화려한 외형에 열광할 때 이면에서는 전력망이라는 국가안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한국이 장악해 들어가는 거대한 침공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력을 뽐내며 무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무기의 심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제권은 이미 한국의 전력 기술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권력을 선점한 한국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이제 세계의 시선은 이러한 첨단 기기들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이고 파괴적인 원료, 즉 대지에 잠들어 있는 검은 전략자원의 부활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의 첩첩산중 속에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검은 돌덩어리,
상동광산의 텅스텐이 다시금 작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패광의 부활을 넘어 세계 군사 패권의 판도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이 텅스텐 공급망이 차단되자마자 전선의 화력이 급감하며 무너졌던 역사는 2026년 현재 미 펜타곤과 서방 세계가 왜 강원도 영호를 주목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며 3,4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뎌내는 유일한 금속인 텅스텐은 현대전의 종결자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관통자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내열, 소재, 그리고 반도체 배선 공정의 핵심 소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이 이 자원을 무기화하며 서방의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고 협박할 때 대한민국은 스스로 전략, 자원 주권을 회복하며 중국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외딴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을 집중 조명하며 미국 방부의 필수적인 생명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수사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가 텅스텐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K2 흑표 전차의 날개 한정 분리 철갑판이 적의 두꺼운 장갑을 종이처럼 찢어 밝힐 수 있는 파괴력이나 현무 미사일이 지하 깊숙한 벙커를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밀함은 모두 고순도 텅스텐 관통자가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점에 확인된 상동광산의 잠재 매장량 5,800만 톤은 전 세계가 수십 년을 쓰고도 남을 물량이며 광물의 질을 나타내는 품위 또한 세계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은 0.45%를 상회합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우위를 넘어 생산 단가 측면에서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비웃으며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1990년대 중국의 치밀한 자원 침투 전략에 말려들어 채산성을 이유로 상동광산의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원 안보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전략적 급소를 중국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입장이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다이몬트 인더스트리즈를 필두로 한 서방의 자본과 한국의 고도화된 채굴 및 가공 기술이 결합된 상동 프로젝트는 중국 중심의 자원 패권을 해체하는 가치동맹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원석 채굴을 넘어 고부가 가치 소재인 산화 텅스텐을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공장을 현장에 구축함으로써 한국은 원료를 구걸하던 나라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처를 선별하는 자원 슈퍼 의뢰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려 할수록 전 세계는 한국의 입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방위 산업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한 복자 생태계를 구축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쏟아져 나올 연간 120만 톤 규모의 텅스텐은 대한민국 K방산의 심장이자 미국 국방 인프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척추가 될 것입니다. 위중 갈등이 격화되는 화약고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이 이 핵심 자원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서방 진영에게는 축복이며 적대 세력에게는 재앙입니다. 폴란드와 호주로 뻗어나가는 한국산 무기 체계 속에 우리 땅에서 난 원료가 흐른다는 점은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 지원의 안정성을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국가를 넘어 그 무기를 제작하기 위한 근원적인 에너지를 통제하는 설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나라를 먹여 살렸던 효자 자원이 반세기 만에 부활하여 국가안보와 외교적 레버리지를 동시에 확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국방의 심장이 다시 한국의 상동에서 뛴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 지형에 가장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자주 섞인 한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우리는 이제 자원을 가공하던 공장에서 자원을 지배하는 공급망의 정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검은 돌덩어리가 깨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연쇄 반응은 단순히 광업의 부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산업 복합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웅장한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개별 부품과 자원을 넘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국 주도의 독점적 군사가치 사슬로 수렴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경쟁자들이 느낄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강력한 수직 계열화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군사, 공업 구조를 형성하며 다음 단계의 진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작금의 독보적인 공급망 지배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의 성능이나 자원 매장량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추출부터 정밀 가공, 그리고 최종 완상형 무기 체계로 이어지는 이른바 군사공업의 수직, 계열화를 국가 단위에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위산업이 타국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가공, 무역체제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기 체계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MLCC부터 신경망인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뼈대와 송곳이 되는 텅스텐 자원까지 모두 자국 영토 내에서 통제하는 전무후무한 자급자족형 패권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완성도는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조차 도달하지 못한 경지이며 이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국가를 넘어 판 전체를 설계하고 흔드는 공급망의 설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고객에 불과하지만 그 무기를 만드는 핵심 재료와 부품을 쥐고 있는 국가는 그들의 행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위 포식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치력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전 세계 군산복합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은 우리가 확보한 기술적 독점이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방산 대기업들과 유럽의 군사기획자들이 한국의 공정, 라인 상황에 따라 자국의 국방예산 집행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작금의 사태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화력 중심에서 공급망 탄력성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은 극한의 국방 규격을 통과한 하이엔드 부품들을 민수용 시장에도 역으로 적용하여 시장을 초토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경쟁국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단가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이 장인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수동적 공정에 매달리다 침몰하고 중국이 양적인 공세로 시장을 어지럽히려다 신뢰성 결여로 퇴출당하는 동안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와 나노 공정을 결합하여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의 가장 큰 무서움은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한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운용하는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소자 공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국방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기술 무기화의 정점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강대국들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11조 원이 넘는 MLCC 매출과 27조 원에 달하는 변압기 수주 잔고, 그리고 상동에서 쏟아져 나올 텅스텐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간철 같은 방패이자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이 거대한 군사가치 사슬은 국내 경제 구조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원, 부산, 영월로 이어지는 생산 거점들은 전 세계의 자본이 직접 꽂히는 경제적 허브로 변모했으며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타파하고 지방 산업단지를 국가 안보의 핵심 기지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국들이 자국의 국방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 소도시 생산 일정에 목을 매는 광경은 대한민국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가 단순한 반도 국가를 넘어 글로벌 산업의 심장부로 진화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성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수준을 지나 전 세계가 우리 기술과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기술 종속의 시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료부터 부품, 인프라 장비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는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와 소재 부품 부활을 외치고 미국이 제조 본국으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공정 데이터와 현장 장인들의 노하우,
그리고 자원 주권까지 결합된 이 철옹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는 길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외교적 선택권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흐름은 이제 국제정치의 관행마저 바꾸어 놓기 시작했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워싱턴의 권력자들조차 한국의 기술 권력 앞에서는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고 타협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비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던 워싱턴의 기류가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과 자원 장악력 앞에서 유례없는 침묵의 굴복을 선택하고 있는 광경은 참으로 경이로운 지정학적 풍경입니다. 미국이 과거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여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자국 기업들을 비호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자국의 전력망 붕괴와 국방 인프라 마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의 군사 전략가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국방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마주한 가장 뼈아픈 진실은 미국 내에는 더 이상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와 MLCC를 대체할 만한 고도의 제조 역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세운 관세 장벽을 우회하거나 심지어 민간 기업들이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까지 묵인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백기투항하고 있는 현실은 기술 주권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압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워싱턴의 태도 변화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고서는 자국의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군수산업체들은 이미 백악관을 향해 한국산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규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백지수표는 단순히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의 생산 일정과 의사결정에 미국 국가안보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항복문서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한국의 창원과 부산에서 생산되는 변압기와 평택의 반도체 라인 앞에서는 무력하게 작동을 멈추는 이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격상되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 누렸던 미일 동맹의 기술적 파트너 지위는 이제 완벽하게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제조 역량이 쇠퇴하고 의사결정이 느린 일본보다는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부터 대규모 중공업 설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내는 한국이 훨씬 매력적이고 유능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상동광산 텅스텐 재가동에 열광하며 이를 가치동맹의 산물이라고 지켜 세우는 이면에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오직 한국뿐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F-35 전투기, 배도,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이러한 종속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품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워싱턴의 국방 로드맵이 흔들리는 이 압도적인 슈퍼을의 위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 역전이 가져오는 외교적 레버리지의 확장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구걸하며 외교적 양보를 강요받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기술적 생존을 보장해주며 그 대가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관세 면제 요구가 관철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미국의 규제로부터 보호받는 이 특별한 대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기술 권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주변국들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국방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린다는 공포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보호와 의존해서 상호 불가결한 기술 동맹으로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결국 워싱턴이 내미는 거액의 주문서와
규제 완화에 손길은 한국이 구축한 기술 철옹성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자존심을 깎아가면서까지 한국의 생산 라인에 매달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미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종속 구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으며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겪고 있는 이 굴욕적인 기다림은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산업 질서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부조적 승리는 이제 외부의 압력을 넘어 내부의 완벽한 보안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강력한 카드가 노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차갑고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곧 우리 공급망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들에 대한 선제적 경고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이 철옹성 같은 공급망 지배력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 적대 세력과 잠재적 경쟁국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표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MLCC의 미세 적층 기술, 초고압, 변압기의 정밀 절연 노하우, 그리고 상동광선의 전략, 자원 가공 공정은 이제 단순한 기업 비밀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급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집요한 기술 탈취 시도와 자원 패권을 되찾으려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공작, 그리고 서구권 방산기업들의 기술 이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하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양상이 물리적 타격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지적재산권을 노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진화함에 따라 우리가 장악한 공급망의 보안 체계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방어벽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기술적 독점력을 시기하는 경쟁국들은 직접적인 경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한국 내부의 핵심 인력 포섭이나 사이버 침투를 통한 공정, 데이터 탈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뒤쫓으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실시간 암호화 공정과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나노 공정 라인이나 효성중공업의 초고압 설계실은 단순한 공장을 넘어 국가정보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화이트존으로 격상되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국가의 허가 없이는 단 1비트도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슈퍼 의뢰 지위가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천 및 보안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은 상동광산의 부활로 인해 자신들의 텅스텐 독점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자본을 위장하여 한국의 자원개발 생태계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 규제나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통해 한국의 자원 자립화를 방해하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국가적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범국가적인 자원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산동광산에서 채굴된 텅스텐이 산화 텅스텐으로 가공되어 탄도와 반도체 칩에 박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적대국의 개입이 불가능한 클린 공급망으로 운영되며 이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대신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장악한 자원 주권은 이처럼 철저한 보안과 방어 체계가 뒷받침될 때만이 진정한 외교적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안일함이나 서구권 동맹국들의 교묘한 기술 공유 요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안보를 의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우리만의 독점적 기술을 자신들과 공유하거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급의 보장은 약속하되 기술의 핵심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차갑고 실리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의 뿌리를 내어주는 순간 작금의 압도적인 주도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며 다시 강대국들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은 이익의 교집합일 뿐 의리의 영역이 아니며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만이 동맹의 가치도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지속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과제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이 거대한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는 기술 방어 요새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적대국들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보안 기술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며 기술 탈취를 노리는 간첩 행위에는 가혹할 정도의 법적 처벌과 국가적 응징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강력한 카드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보안과 방어 체계 위에서만 한국의 기술, 권력은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결속과 방어 전략은 이제 전 세계를 한국 주도의 새로운 산업 표준 아래로 굴복시키는 마지막 관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이 거대한 방어망은 이제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을 넘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우리만의 독보적인 가치 체계를 완성하는 최후의 결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초정밀 나노 부품, 초고압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략, 자원 주권이라는 세 개의 축은 이제 개별적인 산업 영역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한국형 기술 패권 체제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세계 안보 질서는 핵무기의 보유수나 함대의 규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에 따라 그 안정을 보장받는 전무후무한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고민하던 반도, 국가는 이제 전 세계 군사산업 복합체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생존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주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표준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공정지벽도와 전략적 인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악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의 자본과 에너지를 한국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 체계가 한국산 MLCC와 텅스텐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글로벌 권력 지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외교적 수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국 생산 현장의 리드타임과 기술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기술의 공급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정세의 긴장도가 변화하고 특정 국가의 방위, 전략이 수정되는 광경은 대한민국이 지닌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된 진정한 국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기술 가치 사슬의 중재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인공지능과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점유율은 이제 불가침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우리를 추격하려 해도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현장 숙련공들의 직관과 나노 단위의 미세 데이터베이스는 결코 단기간에 복제될 수 없는 한국만의 고유 자산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제조의 혼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한국의 효율성 앞에서는 그저 소모적인 시도에 그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전들은 한국의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발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추격, 의지마저 꺾어버릴 압도적인 기술, 진화 속도로 격차를 무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자원 빈국이라 자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맥에서 쏟아지는 텅스텐이 미국의 국방 심장을 뛰게 하고 창원과 부산의 전력 설비가 전 지구적 AI 제국의 혈맥을 잇고 있는 이 웅장한 현실은 우리 세대가 일궈낸 최고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기술 권력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울타리와 당당한 외교적 지위를 물려줄 것입니다. 세계의 규칙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쓰는 이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평화를 강제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끝이 아니라 한국 주도의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여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부품과 자원을 넘어 이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표준 플랫폼까지 한국이 장악하게 될 미래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공업지대로 몰려드는 것은 우리가 구축한 체제의 안정성과 미래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안보 공급망의 정점에서 단호하고 차갑게 우리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기술의 그물망 안에서 세계는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강력하고도 정교한 지배력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악한 이 절대적인 공급망 주도권은 이제 누구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이 되어 대한민국의 천년 미래를 떠받치는 굳건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한반도의 공정 라인 위에서 결정되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자 권리입니다. 이 거대한 전략적 승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강력한 카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세계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우리 공장들의 불빛과 광산의 박동 속에 새겨져 있으며 그 울림은 이제 전 세계를 한국 주도의 질서 아래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화음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내다보는 세계는 이미 우리의 것이며 이 승리의 기록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